적천수 해설을 보겠습니다. 지지에 모두 금국이고 천간에 신금이 투출하여 종살격이 참되다. 무술운에 갑제하고 정류, 병신대우는 화가 절각되고 금이 득지하여 사판연등하였으나 을미대운에 불록이 되었다. 이 구조도 종살격으로 몰고 가려고 힘들어합니다. 이 축월의 시공간을 만났고 임묘진 대운으로 흐르면 축중 개수를 활용하고 이 신유술로 흐르면 축토 속의 금기를 보충해서 금물상을 활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유축으로 권력지향적인 인물이 분명합니다. 이 적천수 설명은 금기가 많으니 이 종살격이라는 주장입니다. 유산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염삼석이라는 중국 군벌이었습니다. 이 사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첫째, 두 개의 유금에 신까지 드러나 금이 강하여 종살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연간 개수가 시지 해수에 뿌리 내림으로 종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임철초, 선하고 명징파이며 그 주장은 칠살이 왕하고 일간은 약하니 본래 흉한명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정화의 제사라는 역할을 못 믿어하고 이 개수가 살인상생함으로 규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임철초와 서나고입니다. 명징파는 이 개수 때문에 규명이 아니라 정화가 연지 미토에 뿌리 내리고 식신제사람으로 규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한국에 유명했던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관성이 오래 있고 년에 인성이 있으면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지 않는다. 이 살이 많을 때는 인성을 쓰던 식상을 쓰던 둘 중 하나만 쓰고 둘 다 쓸 수는 없다. 격으로는 식상을 일간 억부로 인성을 쓴다고 타협합니다. 이 모든 논리들이 극단적인 생극론이며 정화를 쓰면 개수가 흉신이고 개수를 쓰면 정화를 쓰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용신 논리에 빠집니다. 만약에 에너지 3자 조합으로 살피면 극히 자연스러운 정신임 3자 조합을 이룹니다. 정화가 있기에 신금의 가치가 높아지고 개수가 있기에 정화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한다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식신제살로만 살피면 이 개수가 나쁜 역할처럼 보이죠. 만약 개수가 없었다면 단명했습니다. 일찍 죽으면 권력이 무슨 소용입니까? 다시 원래 사주로 돌아와서 사주 형세는 공직을 원합니다. 주의할 것은 축월의 시공간입니다. 축토는 수많은 금들을 갈무리하고 그곳에 개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직접 드러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들의 살기를 해결해 줄 글자 개수가 그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오미월이 아니며 천간에 정화가 드러난 신금을 자극하여 을목일간을 위태롭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만약 축월이 아니고 사오미월이었다면 이 개수가 없기에 화기에 자극받은 신금은 반드시 을목을 상하게 했을 겁니다. 또 대운에서도 신이 오지 않았기에 을목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던 겁니다. 대운 무토에서 을목이 을무조합으로 그 존재 가치를 드러냅니다. 병정을 만나는 대운은 적절하게 신금을 조절하고 축토에서 날카로움을 해소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종살격을 운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간에 언급한 염석산의 사주팔자도 종격 타령을 논한다는 자체가 황당한 겁니다. 종살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도대체 이런 표현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살격이 되든 안 되든 이 정반대 운에도 발전합니다. 왜 힘들게 종살격을 따져야 합니까? 다른 사주 예문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갑목이 중춘에 생하고 지지에 두 개의 묘목으로 왕하고 임목은 녹지요. 해수는 생이며 천간에서 을목이 돋고 개수는 인수가 되니 왕함이 극에 이르렀다. 자, 왕신을 따르니 초년 가분에 항문하고 개축은 북방 습토로 역시 수의 역할을 하여 등과 발갑하였다. 임자 신의 운에 황당에 이르렀으나 경술대운의 왕신을 범하여 허물을 면하지 못하였다. 다시 살펴보면 갑이 묘 두 개로 왕하고 임목은 녹지요. 해수는 생이며 천간 을이 돋고 개수는 인수이니 왕함이 극에 이르렀다. 자, 이런 적천수의 표현들은 모두 생극, 강약, 억부, 왕세에 치중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주구조, 시공간, 에너지 파동에 대해서는 전혀 살피지 못하고 이 오행의 숫자만을 참조합니다. 자, 이 사주구조를 글자 쓰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계도에서 보듯 개수는 갑과 어울리지 못하고 을과 조화를 이루어 봄에 을의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입니다. 성장을 촉진하기에 교육, 공직에 어울리는 물상입니다. 개수는 을목을 만나면 자기 기운을 폭발적으로 방사하여 을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해수가 임목에게 수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개수가 을목을 생하고 해수가 인목을 생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공직에서 발전한 이유는 명확하게도 개, 을 조합 때문입니다. 천간 구조는 갑, 을, 갑으로 많은 무리들이 세를 이루어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들을 잘 다루거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에 어울립니다. 이 지지의 구조도 천간의 구조를 흐트리지 않으며 잘 유지해 줍니다. 다만 갑과 을이 섞인 구조이기에 누가 경쟁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즉, 갑이 을을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개수에 의해 성장하는 을목을 월간 사회공에서 잘 활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갑목이 어떤 상황에서 을묘월주를 잘 활용할까요? 이 월지 시공간은 묘월이기에 을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을목이 좋아하는 화기보다는 수대원으로 흐를 때 비로소 을목은 갑목에게 기생하면서 갑인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시절을 만나다라는 개념이죠. 이 대운의 흐름대로 갑인이 을묘를 잘 활용하여 황당에 이르렀습니다. 경술대운의 전체 구조가 흔들리기에 불안정해집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주구조와 에너지 쓰임을 이해하면 종격 타령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종격 타령만 하지 않아도 이 사주 보기가 얼마나 쉬워집니까? 자, 고소는 무조건 맞다고만 하시렵니까?